희망이 많이 줄어든 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가상자산 이런 것들이 좀 화두로 떠올리지 않나. 피부로 느끼고 있는 청년 관련된 정책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지방정부에서 이번에는 신년 특집으로 청년 일자리, 청년 미래에 대해서 특별한 좌담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좌담회는 월간 지방정부, 그리고 우리 인터넷 신문 지방정부, 그리고 유튜브 채널 TVU 세 곳에서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고려사이버대학교에 있는 오수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 자기소개를 간단히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ESG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ESG 유스포럼의 곽지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동대학교의 교수로 있는 사득한입니다. 함께 좋은 이야기 또 유익한 이야기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인터넷 방송국 트위치에서 근무했었던 트위치 코리아 커뮤니티 매니저 이선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산중앙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었고 현재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집필 작업도 하고 있는 홍수지라고 합니다. 주변의 청년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에 취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 친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집값 문제라던가 부동산 문제 또는 여러 가지 물가 폭등의 문제 같은 경우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고민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봤을 때는 성장에 대한 희망이 많이 줄어든 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90년대에 대한민국의 급성장하던 시기를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됐고, 장밋빛 미래가 아닌 이런 현실에서 제 살 길을 찾아가야 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결혼, 사회, 경제, 다양한 문제들을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2002년도에 그 대선 토론, 물론 그땐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은 그때 그 권영길 후보가 말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라는 그 멘트가 지금 우리의 소비 시장을 조금 보여주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재테크인데, 부모님 세대 60대에서 80년대에서는 부동산이 일종의 재테크였다면은 00년대생들에게는 좀 가상자산 이런 것들이 좀 화두로 떠올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대가 처음으로 부모 세대들보다 못 살게 되는 그런 세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민과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셈인데요.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지만은 청년들이 이제 부모 세대보다 좀 더 특화되고 아니면은 좀 개성 있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AI 같은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해서 청년들이 앞으로의 삶을 좀 개선시키는 데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가 굉장히 특이 케이스였다고 생각하고요. 경제 급성장하는 시기의 세대였고, 그 세대보다 저희가 못 산다에 대해서 약간 뭐 좌절감이라든지 그런 건 개인적으로 느낀 적 없어요. 하지만 사실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성장, 그리고 희망, 이런 것들이 사실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경제 성장도 굉장히 빠른 국가에 가보면 그런 사회 분위기가 좀 더 역동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일본을 많이 답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도 약간 단카이 세대, 굉장히 부유했던 그런 일본의 세대가 있는데 일본은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해 왔는지를 좀 답습해보고 한국에 맞게 더 개선해서 해결책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부모보다 최초로 못 살게 된 세대라고 지금 현재 청년 세대를 많이 부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선 일명 선진국이라고 했던 현재 OECD 국가 여러 나라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희망을 닫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마치 청년들이 구직 활동이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에 정당성을 또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희 세대는 노력한 만큼 희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대 청년들을 만나보면은 희망이 사라진 세대, 이것을 좀 희망을 좀 갖는 그런 쪽으로
좀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든지 뭐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청년 정책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피부로 느끼고 있는 청년 관련된 정책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정부에서도 너무 홍보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한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조금 정책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소득 분위에 잡혀 있는 경우도 꽤 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소득 분위라는 게 청년 본인 소득이 아니라 결국에는 부모의 소득과 연관을 지어서 보통 그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와닿는 정책은 없었던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하지만 그런 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정책으로 인해서 기대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미리 분명히 잡아놓고 정책을 하실 텐데 잘 됐을 때는 승진하시겠죠. 인정받으시고. 근데 잘 안 됐을 때는 무슨 대가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쩌면 시스템적인 변화가 필요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청년 정책은 일자리로 뭐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청년들에게 일자리는요 마치 미래의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에게 고임금 일자리를 줘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면은 단순히 저희가 일자리들을 해외로만 나가지 않게끔 유출을 하지 않도록 좀 외교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라든가 또는 뭐 기업에 대한 지원금도 청년 우선 채용 정책을 좀 더 좀 과감하게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고요. 좀 돈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많이 만들어주고 공간을 만들어주고 제공해주고 또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정부가 만들어준다면은 금방 청년들이 중간 허리 어떻게 보면 뭐 역할로서 하면서 여러 가지 기타적인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 우선 정책 예산 집중이 매우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각자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또 청년들의 목소리가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는 그 청년들에게 그 어떤 자신감, 또 도전, 그리고 또 희망을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각 많은 나라에서 이제 한국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청년들이 겪었던 것을 우리가 좀 더 빨리 받아들여서 우리가 좀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정부가 좀 더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자리를 뺏긴다고 하더라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부모님 세대는 이랬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을 가지면서 저는 한국은 사람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도 자원으로 만들어낸 기업이 아니라 인적 자원으로 고도화된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을 만들어냈던 그런 인적 자원의 나라였고, 지금 우리 세대도 사실 뭐 다들 희망이 없다고 말을 하긴 하지만 사실 굉장히 저는 희망적인 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김연아, 뭐 블랙핑크, 뭐 G드래곤, 뭐 너무나도 많은 인적 자원이 지금도 한국을 많이 빛내주고 있는 시기고,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 사람들은 멋지게 세계를 빛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전을 해도 늦지 않을 나이가 청년의 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뉴스에서 위기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다양하게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은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네 분의 패널들이 말씀하신 희망의 메시지에서 희망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장시간 토론해 주신 패널 분들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신년 특별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